이번 시간에는 음함수와 역함수의 미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가지 미분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5가지 주제가 끝나죠. 그래서 목세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의 미분법, 음함수, 역함수까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고민은 그냥 간단하게 개념 정도, 그러니까 뭐 기초 개념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여기도 금방 설명을 합니다. 5가지 중에 위로 올라와서 보면 5가지 중에 이제 제일 시험에서 어려운 건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예요. 나머지가 뭐 쉽다는 건 아니지만 킬러 컨텐츠로 사용되는 건 이 2가지인데요.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2가지입니다. 합성함수에서 여기 있죠. 합성함수 해석하기,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가능. 이게 이제 킬러 포인트로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 안 했죠. 안 한 이유는 이 책에서 이걸 연습할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뭐 충분한 문제는 차치하고 아예 문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기출이 포함된 고쟁이급 이상의 책을 풀어야만 있을 거예요. 아마 쌩까지도 시단계에서나 있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설명하지 않았어요. 문제풀이 할 때 하려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역함수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나, 여기 없으니까 연습할 만한 유형이. 하지만 역함수는 개념이 곧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근데 적어도 그 개념, 본질적인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책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까 하다가 그럼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이거면 충분하거든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응용된 것도 내가 생각해낼 수 있고. 음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역함수는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문제들이 너무 부족해요. 선생님이 좀 심화된 내용을 뺄 수가 없어서 집어넣었다는 점. 많이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이제 시도하고 틀려보고 다양하게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풀어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여기 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높은 등급을 노리는 학생은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학생은 사실 여기 있는 유형 정도만 풀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게 또 아는 게 아닌 상황이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리 말씀드리고 좀 어려울 거라는 거. 음함수의 미분법부터 시작을 해보죠. 음함수의 미분법은 여러분이 어색할 겁니다. 뭐 여기 있는 게 더 어색하죠. 뭐 매개변형 변수도 그랬고, 뭐 음함수가 뭐야? 그럼 양함수도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양함수도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y는 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일반적인 표현이죠. 이 친구를 이제 양함수라고 한다면 반대로 음함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녀석을 음함수라고 합니다. 처음 보나요? 처음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음함수 표현으로 나타냈던 게 원의 방정식이죠.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괜찮죠? 자, 보면 차이는 뭐냐? 양함수는 양 플러스 음은 마이너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영어의 원문을 보시면 음함수는 implicit라고 그러고 양함수는 x 이제 이게 밖으로 out의 의미죠. 그래서 explici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뭐죠? 암시 된다 또는 이렇게 감춰져 있다 이런 뜻이죠. 나타나지 않고 암시되는 것. 반대로 이 녀석의 뜻은요 명쾌한 분명한 드러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본 책을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일본의 번역을 따라한 거고요. 중국 책들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맞죠. 우리가 뭔가 은신해 있다 할 때 은자예요. 그래서 이건 감춰져 있는 거니까 은자라는 게 와닿을 것이고, 얘는 발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땐 드러난다라는 뜻의 현자, 더 잘 와닿죠. 어쨌든 뭐가 드러나 있고 뭐가 감춰져 있냐 그러면, 양함수는 종속 변수, 독립 변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관계가, 함수가 대응 관계가 분명하죠. 그래서 x가 들어가면 y가 나온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분명히 드러나 있죠. 그래서 양함수라고 하는데, 음함수는 뭐가 독립 변수고 뭐가 종속 변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x 값이 들어가서 y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y가 들어가서 x가 결정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걸 우리가 음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표현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표현 자체는 양함수는 이제 x에 대한 양함수는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음함수는 이렇게 x, y가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도형에서 주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개념이 나와 있죠. 양함수죠. 하지만 이렇게 음함수의 꼴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음함수 꼴로 주어진 녀석을 보고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얘에 대한 증명도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증명은 원으로 했네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은 함수가 아니죠. 원을 함수로 만들려면 영역을 통제해 줘야 합니다. 함수가 되기 위해서 y의 영역을 통제해 주면요, 이때 이제 두 개지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거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는. 자, 어쨌든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고, 얘를 한 번에 표현한 걸 우리가 음함수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함수로 나타내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타내줘야 하는데요. 돌아와서 그 음함수의 미분법은 무엇이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음함수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얘를 내가 y는 fx로 이렇게 만들기가 좀 복잡하고 또는 불가능할 때요, 또는 번거로울 때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미분하지 말고 이 상태 그대로 미분을 한번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방법은요 또 라이프니츠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라이프니츠를 이용한다.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예시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딱 보면 뭐 공식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니까 예시를 가지고 보면, 자, 먼저 내가 뭐에 대해 미분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분할 문자를 정하셔야 되고, 내가 미분할 문자의 최종 독착지는 당연히 dx dy겠죠. 어쨌든 dx dy를 dy dx를 구하는 걸 목표, dx분의 dy를 구하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x분의 d x제곱 마이너스 dx분의 d y제곱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dx분의 d2가 되는데 얘는 0이죠. 이건 0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분법에서 배웠던 거니까 0이라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여기입니다. 왜 여기일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 친구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x입니다. 우리가 그냥 익히 잘 아는 x의 제곱을 미분해 주면 돼요. 근데 자, 여기는 미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y 제곱을 얘를 상수 취급하면 그냥 0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엄밀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y도 분명히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수로, 물론 x 입장에서 상수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y를 상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음함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y에 대한 미분도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근데 dx분의 d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미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인 룰을 생각합니다. 나는 dy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dy를
가져다 쓰고 dy를 갚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는 dx분의 d만 있었는데 거기에 dy가 추가된 상황이니까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친구를 자꾸 가네. 이렇게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박스 친 부분은 그냥 우리가 쉽게 박스 친 부분은 y 이렇게 미분법을 사용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dx분의 dy는 y'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이라고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dy, dx로 표현을 해주자고요. 얘는 0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결국에 원하는 건 dy dx잖아요. dy dx는 하면 y분의 x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근데 얘만 하지 말고 또 뭐가 있냐면 y에 대한 함수로도 또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y에 대한 함수로도 한번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물론 여기 잘 나와 있긴 해서 뭐 딱히 선생님이 필기를 이쁘게 안 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이번에 y에 대해서 하면 dy dx 제곱, 자 여기는 dy dy 제곱, dy d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좀 익숙하죠. 라이프니츠 익숙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쓰는데 이때도 tx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체인룰을 사용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x를 빌려다 쓰고요. dx 갚아주고 dy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도 ex dy dx dx dy 마이너스 2y는 0 이렇게 되죠. 자, 이때는 이제 내가 얘를 뒤집어서 계산해 줘야 되니까 는 0 해주고 뒤집어서 계산을 해주면 dy분의 dx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y분의 x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결론은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이었고요. 여기 이제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멈춰놓고. 잘 하셨죠? 체인룰을 이용해준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에 대한 함수 말고 x를 y에 대한으로 또 풀어보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잘 하셨죠? 자, 문제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전용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냥 빠르게 이렇게 해줘요. 뭔 말이냐, x에 대해서 할 때 x는 편하게 하고요, x가 아닌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걔를 그냥 미분해주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체인룰을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x제곱 y제곱 g제곱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때 내가 x에 대해서 할 거야. 그럼 얘는 2x고요. 얘는 2y 하고 이게 뭔가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항상 헷갈릴 때는 내가 얘를 dx dy 제곱을 해줬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나는 y가 필요해. y를 가져다 썼으니까 갚아주고 이렇게 될 테니까요. 여긴 당연히 y 프라임이 와야겠죠. 그러면 g일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g 프라임 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g 프라임이 어색하면 그 y 프라임도 어색하니까 dy dx 써준 것처럼 여기도 dg dx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원리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보시면 얘는 2x, 얘는 2y 해주고 얘는 dy dx를 적어줘야겠죠. 얘도 2 해주고 dy dx 이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하나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얘를 이제 뭐 그대로 할 방법도 있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양변에 x, y를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뭐 그냥 하셔도 돼요. 내가 실수 안 할 자신만 있으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하해 주시면 dy dx 마이너스 2x,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x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dx dxy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세 미분법을 할 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dx d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y 플러스 x에 얘는 또 한 번 체인 룰을 사용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y는 1이 되지만 여기 dy dx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얘는 y 플러스 x 이렇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가 y 플러스 x dy dx다. 됐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여기 2y 마이너스 x로 묶이고요. dy dx y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찾는 거니까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분모로 보내주시면 되겠다. 잘 정리를 하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체인룰만 잘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어떻게 풀어도 돼요. 얘를 만약에 내가 그냥 미분하고 싶어요, x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목세 미분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x 제곱이고 이때는 잘 생각하시면 분자를 미분하시고 그러면 얘를 dx dy 해주면 되는 거예요. dx dy. 그럼 여긴 dx dy고 dy dx. 그 다음 분모는 그대로 마이너스, 이번에는 분자를 그대로 분모를 미분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만 써주면 됩니다. 얘도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죠. 그러면 분모의 제곱을 하라 했고 분자는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모를 미분해야 되겠죠. 분자 그대로고 분모를 미분하려면 여기 필요한 건요, 내가 dxd에다가 y를 해줘야 한다. 여기다 dx 분의 dy 는 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 자체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도 이제 dx 분의 dy 정리해주면 죄송합니다. 여기 x 제곱이죠. y 제곱이고 y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식이 훨씬 복잡해지긴 합니다. 정리해주고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죠. 얘도 x로 이제 x, y를 양변에 곱해 줄게요. x, y를 양변에 곱해 주시면 여기는 좀 깔끔하게 풀게 해서요. x 제곱, y 제곱을 하고 해도 되긴 하는데 식이 너무 커지니까 일단은 x, y만 양변에 곱해 주겠습니다. x, y를 곱해 주면 이제 얘랑 약분이 샥샥샥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분의 y제곱 이렇게 나가죠. 괜찮죠? 더 복잡해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풀 이유가 없는데 이제 풀다 보니까 그냥 정정당당하게 약분을 하면서 풀겠습니다. x분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y는 y분의 1 마이너스 y제곱분의 이렇게 되죠.
넘겨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돼서 나올 거예요. 딱 봐도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해설을 보면 해설도 이렇게 했네요. 어쨌든 다양하게 풀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dx분의 d 하는 거 중요하다. 이걸 좀 더 뭐 같이 풀고 싶은데 지금 뒤에 음함수의 미분법 뒤에 역함수 하는 게 좀 양이 많아서 거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 보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더라도 나중에 다 풀어 보셔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도 뭐 x에 대해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 y에 대해서 해볼까요? y에 대해서 해보면 이 친구 2x인데 지금 이제 y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y에 대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금 결정을 해주는 건데요. 그냥 x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귀찮아지니까. 다음에 얘를 dx분의 d sin y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처음엔 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 그러면 얘는 체인 룰 써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많이 하다 보면 얘는 sin y니까 우리가 cosine y 해주고 얘는 y에 대한 거니까요. dy dx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y도 많이 하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얘도 미분을 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까지는 원래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y가 살아납니다. y. 그러니까 y 딱 산다는 걸 미리 딱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뒤죠. 이제 뒤에 거 미분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거 그대로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걸 그냥 거의 암기를 하고 계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 내신은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된다. 정리하시면 얘도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구해라 구할 수 있겠죠. 1,1에서니까요. 네. 그래서 dx분의 dy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 1,1 대입하면 기울기 튀어나오고 뭐 접선까지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어려운 거 해봅시다. 역함수의 미분법. 자, 우리가 앞에서 매개변수 배웠고 음함수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어렵습니다. 자, 뭐 이거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차분히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이제 역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까지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역함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로그 함수, 지수 함수의 관계죠. 우리가 y는 ex가 있고 y는 로그 ex 이 두 친구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역함수 관계다. 왜 그러냐? 얘네 둘이 합성을 해보면 2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나 아니면 로그 ex에다가 ex를 넣는 거나 항상 x가 나오죠. 그래서 둘이 합성했을 때 항상 x가 나오는 거 우리 이것을 역함수 관계다라고 하고요. 또 두 친구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y는 2x고 로그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좀 정확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얘가 항상 이렇게 대칭성을 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8을 넣으면 3이 나오죠. 네, 여기는 얼마예요? 3,8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지금 복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자, fx의 역함수를 우리가 g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f 인버스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둘의 관계가 성립됐을 때 f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f 인버스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3이 나온다는 거죠. 즉 g-2는 3이다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게 역함수 약간 대칭성 등을 생각하면 이게 보이셔야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f에 무엇을 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선생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 얘기를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fx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얘가 f 인버스 x다. 역함수의 정의와 성질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식으로 나타낸 거 하나, 그래프로 나타낸 거 하나인데 이 두 개를 다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낸 걸 보시면 합성하고 자 서로 순서를 바꿔서 앞뒤를 바꾸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교환법칙 성립하고 그 값이 항상 항등함수가 나와야 합니다. x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이에요. 아까 예시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친구가 n,m을 지나면 다른 친구는 m,n을 지납니다. 여기까지가 역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르륵 말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공책에 적어보세요. 책에다 적으셔도 됩니다. 잘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으셨죠? 자, 계속 가죠.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엔 또는 도함수를 구하는 거죠. 이때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해야겠죠. 다시 나한테 fx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역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고 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역함수 문제의 본질은 뭐였냐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역함수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아까 여기 지웠지만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f 인버스 마이너스 2를 궁금한데 얘를 찾기 위해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었죠. 구하지 않았잖아요. 구하지 않고 f에 뭘 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오지? f의 정보를 가지고 답은 3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항상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법은 고1 때 배웠죠?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죠. 왜? 역함수 구해버리면 되고 구한 다음 미분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왜 배워요? 결국엔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까가 핵심인 거예요. 뭘 이용해서? 당연히 fx를 이용해서. 자, 근데 이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미분계수를 구할 때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f'n과 이거 프라임 좀 안 이쁜데 g'n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예를 들어서 f 인버스 이제 여기선 g죠. g2를 물었어요. g'2를 물었어요. 그러면 g'2를 구하기 위해서 f'2를 떠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랑 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원래 누가 누구랑 관계 있어요? 얘랑 얘가 관계 있지. n,m을 지나면 다른 애가 m,n을 지나니까 fn은 f 인버스 m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n과 gm 즉 f'n과 g'm의 상관관계를 보셔야 한다는 거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 그림으로도 여기 잠깐 그려놨는데 이 그림도 여기 그려보십시오. 자, 그렸다고 생각하고 나한테는 이제 이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함수를 가지고 대칭한 함수를 그렸을 때 만약에 여기가 궁금해요. 그랬을 때 여기를 찾아가 가지고 여기에 기울기를 찾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딜 찾아가요? 이렇게 대칭인 점을 찾아가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하고 여기의 기울기가 곱했을 때 대칭성을 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역수관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때 내가 G'M을 구하고 싶으면 F'N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기본입니다. 계속 가시죠.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 두 가지의 정의에 다 부합하게 하는 변환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다 할까요? fx하고 gx를 합성을 했더니 x가 나온 거잖아요. f에 gx를 넣으니까 x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y는 fx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를 지금 g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y는 g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라지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얘랑 얘를 구별 안 하면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얘랑 얘는 다르죠. 얘는 gx고 얘는 fx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얘가 뭔가요? 얘가 y죠. 얘는 당연히 x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y 대신에 x가 들어갔고요. x 대신에는 y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해 주는 게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또 우리가 y는 x 대칭의 의미도 뭐예요? y는 x에 대칭한다. 그러면 우리가 도형에서 도형에 이동할 때 fx, y를 어떻게 바꿔줘요? y는 x에 대칭하면 y, x로 바꿔줬죠. 얘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라지 y, 라지 x라고 생각하면 x를 y로, y를 x로 이렇게 바꿔줘라. 그래서 변환해 보면 y는 x가 됐고요, x는 y가 됐습니다. 이거 안 보고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 호흡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시 이게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랑 얘의 관계가 성립하고, 그러므로 얘랑 얘를 보는 거지 이거랑 이걸 보는 게 아니다까지 했고요. 자, 실제로 이제 변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보십시오. 근데 얘는 우리가 익숙한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역함수를 구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역함수를 구할 때 일단 fx가 있으면 우리가 뭘 했었냐면요, y는 fx가 있으면 가령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얘를 x에 y를 넣고 y에 x를 넣어요. 그럼 x는 y제곱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y로 정리를 합니다. y로 정리하면 y는 루트 x가 나오죠. 물론 뿔마긴 한데 뭐 범위를 제한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여기 왜냐면 y가 0보다 크니까요. 얘가 역함수야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하기 쉬운 경우에는 미분을 새로 배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구하기 어려우니까 얘를 직접 구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미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미분 하겠어요?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음함수의 미분법을 하겠죠. 그 얘기를 이제 여기 써놨습니다. 보시면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y를 x로 변환시켜서. 자,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정의에 따라 나타내보자. 구별을 위해 대문자로 표시했다. 변환을 하여 만든 녀석을 y만 남기고 정리하면 y는 gx가 된다. 즉 y만 남기고 정리하면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초월함수에서는 이 단계가 어려워요. 심지어 우리가 다 배우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dx분의 dy잖아요. 이제 잘 보십시오. 이 xy가 지금 여기 있는 xy가 아니죠. 잘 보셔야 돼요. 얘는 뭐예요? 결국엔 역함수의 기울기죠. 역함수의 기울기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dy dx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구하지 않고 얘를 구해볼 수 있냐? 어디서? 여기서.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형광펜을 잘 보시면 우리는 y는 fx만 할 때 y는 gx를 구하지 않고,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만 변환을 하고, 변환을 한 상태를 이용해서, 이 어중간한 상태를 이용을 해서 dy dx를 구하는 것이 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걸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역함수의 관계가 있다.
근데 역함수의 미분법이 뭐냐?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y는 fx를 가지고 변환을 하면 중간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중간 형태는 f로 이루어진 일단 식이긴 해요. f 우리가 아직 g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dy dx를 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저기까지 구해진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을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dx dy가 필요하니까요. 여기를 보시면 자 dx dy는 dy, y에 대해서 fy를 지금 미분하는 거죠. 얘를 이용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x 자리에 얘가 숑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f'y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잘 보시면 내가 필요한 건 dy dx죠. 그러니까 dx가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뒤집어 줘야겠죠. 이 친구를 뒤집어 주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손으로 적어 보셔야 돼요. 적으셔야 합니다. 또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 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여기 x는 fy에서 바로 dy분의 dx분의 d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긴 dx분의 dx니까 그냥 1이죠. 여기는 dx분의 dfy죠. 그러면 우리가 dy로 바꿔주고 이렇게 dy 갚아주고 dx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f'y가 나오고 얘가 dy dx가 되죠. 그래서 dy dx는 f'y 분의 1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얘기죠. 음함수 유민법을 사용을 해서 지금 체인룰 이용해 가지고 해준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온다. 어렵죠. 이게 정말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예시를 가지고도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서 또 헷갈릴 만한 요소가 뭐냐면 여기 y 있지 않습니까? 이 y가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이런 게 다 헷갈릴 요소입니다. 얘는 뭐예요? 실제로는 얘는 gx에 우리가 구하지 못했지만 여기가 지금 그냥 y로 이렇게 라지 y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y니까 여기 fx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별한 겁니다. 구별해야 안 헷갈리니까. 자, 대표 5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 5개념 보죠. 자, 역함수 관계일 때 f'2가 3이면 g'2는 얼마인가? 여러분 대답해 보실까요? 해보셨죠? g'2는 역수로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고 답은 3분의 1이야. 맞나요? 틀렸죠? 제대로 이거 어설프게 외우면 다 틀려요. 여기가 x인데 여기가 x가 아니에요. 여기 y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나한테 g'2를 구하라고 g'2를 구하려면 내가 f'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얘가 x잖아요. x. 나는 y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의 관계를 잘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f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헷갈리죠? f2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걸까요? 자, 확실한 건 여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갈 녀석이 y라는 겁니다. y. 이 y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분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생각해 보셨나요? 자, 얘를 이제 x라고 했는데 여러분 g2라고 하면 g2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f에다 뭘 넣어야지 2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알 수 없죠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이게. 자,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선 뭘 알아야 하냐면, 자, G2 내가 G'2를 필요해. 그러면은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간단하거든요. 아까 이렇게 봤죠. 이렇게 봤어요. 그럼 내가 여기가 이제 G고 얘가 F인데 여기가 2,A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여기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죠? A,2예요. A,2 A,2 그러면 여기서 이 준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예요. 사용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야 되는 건 뭐예요? F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2가 나오게 하는 이 점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F1을 알아야 하고 F', F2도 알아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맞나요? 틀렸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또한 5개념이에요. 5개념의 5개념이죠. 내가 알아야 되는 건 G2를 알아야죠. 맞나요? 맞아요. G2를 알아야만 내가 A를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F 프라임 G2의 역수, 이게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게 G2예요. G2. 요걸 아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얘를 x로 보면 얘랑 대응되는 y는 g에다가 x를 넣은 겁니다. gx예요. 그러니까 g2라는 거.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 엄청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정말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다 틀려요. 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봐야 한다. 여기 있는 예시를 통해서 또 보죠.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역함수 구하는 게 쉬우면 배울 이유가 없죠. 자, 많은 예시를 보셔야 되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y 세제곱에서 dy dx를 구해보자. 이렇게 안 나온다 시험에. 왜? 이런 표현이 어색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줘요. 이렇게. 원래 문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래 문제는 이렇게 생겼던 거겠죠. 그러니까 fx는 x 세제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녀석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보면서 여러분은 y는 x 세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때 얘를 지금 y는 fx라고 봤을 때 얘의 역함수는 g x 이거죠. 얘를 직접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뭘 구하는 거냐면 얘를 구하는 거다. 얘를. 봐, 벌써 생소하죠. 얘가 어디서 나왔더라? 얘가 그렇죠. 얘가 도함수의 정의 아니 역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xy 자리 바꿀 수 있다. 다시 보세요. xy 자리 바꾸면 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리 바꿀 때 헷갈리지 말라고 라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헷갈리는 거 느끼셨죠? 다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설명을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한 오개념을 남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일로 와서 힘을 냅시다. y는 x 세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라 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얘를 역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실제 중간 과정을 구해주라고요. 반드시.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중간 과정이죠. 이게 중간 과정. 이게 얘 이렇게 중간 과정 y는 x는 y로 간 꼴이 이제 중간 과정인데요. 이 중간 과정의 실제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실제는 여기 라지 x 라지 y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아예 이렇게 적어버리세요. 그래 안 틀립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dy dx 엄밀히는 이걸 dx dy분의 dx를 구하려고 dx dy라 해요. dx dy를 구하려고 하니 직접 역함수를 구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중간꼴로 나타내져 있는 녀석의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 dy로 계산을 해주면 이제 여기다가 dy d 이렇게 한 거죠. dy d 해주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3y 제곱이다. 그래서 역수로 뒤집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계속 강조하는데 이거 다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3y 제곱분의 1입니다. 뭘 선생님이 경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y에다 이거 막 집어넣을까 봐 걱정하는 거지 지금. 안 됩니다. 아까 볼 말씀드렸지만 여기 라지 y고요. 얘는 실제는 gx를 얘기하는 거예요. gx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얘가 결국엔 결론이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시험에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겠죠. 얘를 주고 얘가 x가 지금 8에서의 역함수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고 개념을 차근히 썰을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편의상 얘를 G'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여기 그냥 다 F라고 적었으니까 그냥 F'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푼다고? 얘를 헷갈리면 안 된다 했어요. 여기 8이죠. 얘 라지 x입니다. 여기 y 라지 y예요. 그러니까 얘가 8은 라지 x, 얘는 라지 y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여기서의 식은 당연히 이 8을 g에다가 넣으면 y가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f 인버스 8이 y인 거예요. 아까 다시 여기 보십시오.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자 내가 f 프라임 g2를 넣었죠. 이걸 구해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림으로도 설명했어요. 2가 아니라 G2여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죠? 자, 여기 8이 아니라 뭘 넣어야 된다. 여기에다가 G8을 넣어야 한다. 왜 G8을 넣어야 하는지가 와 닿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는데 M을 넣었으면 M이 아니라 여기 M 이걸로 하면 안 된다고요. 뭘 구해야 된다? N을 구해야 한다는 거지. 여기 N으로 해야 하니까 나는 GM이 N이잖아요. 이걸 이용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N은 GM이니까 결국엔 GM을 구해야 한다. 다시 8을 이렇게 있을 때 나는 G8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서 F 인버스 8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설명한 겁니다. 자, F 인버스에 8을 넣으면 A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건 FA가 8이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2분의 1이 답이죠. 여긴 8이지만 여긴 2였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거 예시 대표 개념 좀 잘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엄밀하게 설명했으니까 뭔가 안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문제 풀어보면 또 틀립니다. 여기 또 예시 하나 갖다 놨네요. 얘랑 얘는 역함수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이제 역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얘가 y는 2x인데요. 여기 yx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y는 x로 바꿔주고 x는 y로 바꿔주고 대문자로 이렇게 되죠. 이게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 변환해 준 거고요. 얘를 미분을 해주면 dx dy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dx dy를 구해준다는 건 dy분의 d 이렇게 했다는 건데 여기는 dy분의 d를 해봤자 그대로죠. 그러면 얘를 역수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y라고요. 여기가 스몰 y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몰 y를 하면 얘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y가 아니고 라지 y이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뭘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얘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얘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 주면 x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린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결과를 모르면 얘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거고요. 실제 얘를 결과를 알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녀석을 미분하면 당연히 x분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한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자, 역함수의 미분법을 가지고 이 녀석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런 거 안 준다 그랬죠. 그래도 기왕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죠. 자, dx분의 dx 이렇게 풀어도 되고 dy로 해도 되고 dy분의 dx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dy분의로 했으니까 5y4 플러스 2가 되죠. 여기다 적어주시고요. 역수 취해주면 역수 취한 게 답이다. 이것만 하면 쉽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려울 게 없는데 이제 헷갈릴 요소가 많다는 거죠. 필수 예제 3번으로 갑니다. 방금까지 본 것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여기 연습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은 무슨 의미냐면 x는 이렇게 나온 문제가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보통은 y는 하고 있고 얘의 역함수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최소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를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줬으니까 자 문제 구조를 잘 봅시다. 난 fx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그 녀석의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기본 유형입니다. 그러면 g'2를 구하는 걸 내가 gx를 구하지 않고 f의 정보를 가지고 구한다가 여기에 theme이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 빠르게 써주시고요. 얘를 이용해서 난 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여기서 2의 여기가 g라 했을 때를 구하고 싶을 때 f의 2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딜 찾아가요? a를 찾아가야 된다고. a.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궁금한 사항은 뭐예요? 바로 f에다가 뭘 넣었을 때 2가 나오냐가 내한테 중요한 거죠. f에 뭘 넣어야 2가 나와요? 1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이렇게 식을 표현하시고 얘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f가 1,2면 g는 2,1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f'1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얘를 줬구나. 답은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쉽죠. 2번 이런 식으로 함수를 주고 fx를 주고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금 멈춰놓고 자 좀만 더 힘을 냅시다. 자 해보면 얘의 역함수를 내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얘의 중간과정을 가지고 원래는 한다고 했죠. 그럼 중간과정을 가지고 해보면 여기가 y죠. y는 x로 바뀌고요. x는 y로 바뀌고요. 자 이렇게 내가 바꿔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아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중간과정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중간과정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음함수의 미분법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가도 되겠죠. 여기 dy 분의 dx 이렇게 한 다음에 3y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해놓고 나는 얘를 뒤집어 가지고 결국에는 dx분의 dy는 자 dx분의 dy는 3y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g'1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내가 1을 집어넣은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제 y에 뭘 넣어야 될지 또 모르면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얘는 지금 g라는 함수에 대해서 결국엔 x에 1을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g 입장에서 1을 넣었을 때의 y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와가지고 구해야겠죠. 어떻게? g에다 1을 넣었더니 y를 구해야 되니까 f에다가 뭘 넣어야 1이 되는지를 찾아야겠죠. 0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0을 집어넣어 주시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축약한 표현이에요. 얘를 축약한 표현. 지금 한 땀 한 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축약하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 G1 여기서 G1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찾는 거죠. G1은 0이다. 그래서 F 프라임 0분의 1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미분을 하셔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0 집어넣는 게 2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이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자, 좀 더 연습을 해봅시다. 아예 도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2번 문제에서 도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중간하는 과정 구해주고 dx dy 해주고 dy dx 구하면 여기까지는 아까 했죠. 여기서 끝이라는 거야. 끝. 다 구한 거예요. 여기서 이때 이 y랑 이 y랑 다르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이제 풀면 완벽하게 풀 수 있느냐? 완벽하게 풀 수 없습니다. 자, 이거 한 번만 더 복습하면 a, b의 관계가 있을 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추가했습니다. 04-4번을 풀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멈춰놓고 이걸 한번 풀어보십시오.